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두 번째 시간 책임감 있게 글쓰기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한번 보고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쌤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중 1,400건 이상이 표절로 의심된대요. 네, 서로 다른 학생의 자기소개서인데요. 두 자기소개서에 동일하게 문화재 지킴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것 중 값진 것은 나눔의 정신이라고 문구를 1년 전에 같은 학교 다른 학생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네, 일단 대학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보다 좀 더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의 글을 가지고 오는 것, 남의 글을 표절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절한 사람의 글을 대학 측에서는 유사도 검사를 활용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절한 수치가 올라가면 그 학생은 탈락시키는, 그리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검사가 나와가지고 누가 진짜 썼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절한 사람을 선발하면 대학 측에서도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른 학생들이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네, 또한 지금 요즘 시국과 마찬가지로 다음 뉴스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휴대폰 문자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글 쓰는데 책임감 있게 쓰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과제인 진로 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입력해 보았더니 자판을 누르자마자 컴퓨터 화면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실감을 했대요.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느 하나를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검색한 자료 중에서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다. 라는 윤서가 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서도 나름의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네,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겠고요. 두 번째. 네,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몰랐대요. 자료 검색이 매우 쉬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까 내가 하나를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할 일도 많고 자료 검색도 쉽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서는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윤서는요, 글쓰기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글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 같은 것들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윤서의 행동에서 개념 하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 그리고 글을 쓰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 같은 게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글쓰기 윤리입니다. 네, 지금 윤서는 글쓰기 윤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금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글쓰기 윤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말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 또한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겪은 일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풀리거나 축소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글을 쓰겠다는 거죠. 또 하나,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베껴 쓰지 않아요. 허락받지 않고는 베끼지 않고, 또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저작권이라고 하죠. 혹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존중해주는 차원의 윤리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진실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허락 없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히어 쓰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그 예는 어느적 차원의 쓰기 윤리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만우절이 되었어요. 만우절이 되었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코로나 확진자라고 SNS에 널리 퍼뜨린 거예요. 네, 그러한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가수는 어떤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걸까요? 네, 맞아요. 거짓말로 꾸며 썼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글을 썼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남들이 경험한 일인데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겠지만 그것을 글은 모든 사람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우절에 코로나를 확진받았다고 말한 그 가수는요, 본인의 개인 신상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했겠지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시국이 코로나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상황,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고통이 생긴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해 볼 텐데요. 누리 소통망, SNS를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때문에,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글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야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데요. 즉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조금 더 개인 스스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바꾸어서 쓴다거나 그런 것들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쓰기 윤리,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상에서나 혹은 실험 결과를 쓸 때에나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좀 틀어졌네요. 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지금 한 개그맨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 MSG 덩어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토크에다가 MSG를 막 넣는 거예요. 즉, 조미료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과장하여 부풀리는 것, 거짓말로 조금 꾸며내는 것,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개인이 나는 그냥 상대방의 글이나 논문 같은 걸 그냥 가지고 오면 될 거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창작을 해야 되나,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는 명작을 만들었는데 결말을 47가지나 써보고 나서야 결말을 완성했고요.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을 완성하는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대요. 매우 창작의 고통이 길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예. 그래서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건을 훔친 것처럼 물건을 훔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연히 글과 같은 것은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 걸로 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경우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첫 번째로 영상 올려준 거 있잖아요. 지식 도둑. 네,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것, 지식을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의 일기처럼 글을 쓰고 덮어버리는 형식의 과정이 아니에요.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를 전제로 하고 글을 쓰는 거고요. 그것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람들 사이에 필자와 독자, 필자와 공동체 간의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적인 사회적인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다면 만약에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가 없다. 네, 사회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합리적이지 못해.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공부해봤는데요. 쓰기 윤리라는 말은 자칫 어렵지만 우리는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총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글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개인적으로는 진실하게, 사회적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또한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서 글을 쓸 때에는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합니다.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위해서 진실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고요.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글쓰기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서로 생각을, 의견을 주고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했죠. 의사소통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쓸 때 내가 쓴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태도로 글을 써야 하냐면 당연히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쓰기 윤리를 세 가지, 쓰기 윤리에 관한 세 가지 사례를 보여줄 텐데요. 자, 이러한 사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대학 교수인 땡땡땡은요, 어떤 기업의 상품에 포함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보고서를 썼대요. 결과를 조작했다. 네. 네, 유명 인사인 대학 교수조차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명 작가인 네모네모네모는 일부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 소설을 완성했대요.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시한 거겠죠. 유명 작가도 이러한 것을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인 세모세모세모는 학교 누리집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친구들의 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담아 댓글을 썼다.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차원의 윤리를 어긴 것인지 혹은 지킨 것인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험 결과를 조작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차원의 윤리를 어긴 거냐? 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거겠죠. 네, 유해 물질 관련된 그것을 실험 조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차원의 윤리를 어긴 것이냐면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어긴 거겠죠.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을 인체에 유해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용한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나는요, 유명 작가가 그대로 일부 문장을 베꼈기 때문에 표절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윤리를 어겼고요. 네,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기면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큰 개인적인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고등학생은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썼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었다라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윤리가 또 있는데요. 언어 표현할 때에는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고요.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중하게 글을 써야 한다. 친구들을 상담해 줄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진실을 담지 않은 내용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표현의 윤리를 지켜야 하고요. 또한 정보 윤리. 정보에서는 참고하거나 인용을 했다 하면 그곳에다 무엇을 해야 하냐? 당연히 출처를 표시해야 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 표절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무단 복사, 그 다음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정보 윤리를 지켜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인 글쓰기 윤리,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 그리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해봤는데요.